혹시 양치할 때, TV 볼 때 무심코 까치발을 서본 적 있으신가요? 발 뒤꿈치를 들고 서는 이 동작, 흔히 까치발 서기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종아리 근육 좀 만들려고 혹은 다리 붓기 빼려고 가볍게 하시는데, 사실 이 단순한 동작이 50대 이후 하체 건강을 지키는 숨은 보석 같은 운동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30대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특히 하체 근육은 50대 이후 급격히 소실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힘이 빠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을 잃어 쉽게 넘어지고, 혈액순환도 떨어져 각종 혈관 질환과 낙상 사고로 이어지죠. 그런데 까치발 서기는 이런 하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까치발 서기가 주는 4가지 숨은 효과는: 첫째, 종아리 근육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 이완하며 발목 주변의 정맥을 눌러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다리가 붓고 혈액이 정체되며 심지어 하지정맥류 위험까지 커집니다. 까치발로 서는 순간 종아리가 펌프처럼 작동해 다리 부종과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둘째, 균형 감각과 낙상 예방.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 발바닥, 발목, 종아리, 허벅지, 코어 근육까지 모두 긴장하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이때 작은 근육들, 특히 평소 잘 안 쓰는 발목, 주변 근육이 깨어나면서 균형 감각이 살아나고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까치발 서기와 한발로 서기를 8주간 병행한 그룹이 낙상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목 가동성과 관절 건강 개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발목이 굳어 걷는 자세가 무너지고 무릎과 허리에도 부담이 갑니다. 까치발 서기는 발목의 가동성을 회복시켜 무릎과 허리 건강까지 보호합니다. 넷째, 소화 기능과 에너지 소모 촉진.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혈류와 림프 순환이 활성화되면서 복부 혈류도 개선됩니다. 특히 저녁에 가볍게 해주면 소화가 잘 되고 다음날 아침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냥 한다고 효과가 날까? 문제는 많은 분들이 뒤꿈치 들기 좋다더라 하고 무작정 따라 하다가 효과는커녕 무릎, 발목, 허리만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까치발 서기를 하면서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거나 발끝에만 무게를 몰아주거나 무릎을 완전히 잠그는 자세로 반복하면 종아리보다 관절에 무리가 가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까치발 서기를 하다 보면 무릎이 찌릿하거나 발목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당기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운동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지만, 사실은 잘못된 자세로 하면서 몸을 망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까치발 서기, 제대로 하면 종아리 근육을 살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최고의 습관이지만, 잘못하면 발목 염좌, 무릎 통증, 허리 디스크 악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에서 70대 분들이 흔히 하는 나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무릎을 잠그듯 쫙 펴고 하는 경우. 까치발을 설 때 무릎을 완전히 펴서 딱딱하게 고정한 채로 들면 종아리 대신 무릎 인대와 관절에 하중이 몰립니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슬개골에 마찰이 생기고 관절염 초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무릎 안쪽 통증이나 뻐근함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 이 자세 때문입니다. 둘째,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많은 분들이 까치발을 할 때 균형을 잡으려고 허리를 뒤로 젖혀 중심을 맞추는데, 이 자세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 척추 뒤쪽 신경이 압박되고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까치발 서기를 할 땐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배꼽을 살짝 당기듯 코어를 조이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셋째, 발끝에만 무게를 몰아주는 동작. 종아리를 자극하려고 발끝으로만 버티는 동작을 하다 보면 종아리 대신 발목 앞쪽과 발가락 관절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발바닥 통증이나 발목 염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까치발 서기를 할 땐 발끝이 아니라 발가락 뿌리에 무게를 싣는 게 핵심입니다. 넷째, 너무 빠른 동작으로 톡톡 튕기듯 하는 경우.
까치발 서기를 마치 점프하듯 툭툭 튕기며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보다는 아킬레스건과 발목 관절에 과부하가 걸리죠. 특히 60대 이후 아킬레스건 손상이나 발목, 인대 염좌는 회복이 더뎌서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올라갔다가 2초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맨바닥에서 맨발로만 하는 경우. 집에서 쉽게 하려고 맨발로 맨바닥 위에서 반복하다 보면 발바닥과 발목에 직접 충격이 전해져 족저근막염, 발목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나 두꺼운 양말을 활용하고 초보자는 벽을 짚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종아리 살리려다 무릎까지 망친 62세 A씨. 어씨는 종아리 근육이 약해진 걸 느끼고 매일 TV 보면서 까치발 서기를 10분씩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잠근 채 빠르게 반복하다가 한 달 만에 무릎 앞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죠. 재활 치료를 몇 달간 받으면서 운동은 좋은데 자세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고 후회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까치발 서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무릎, 허리, 발목을 살리려면 자세가 생명입니다. 까치발 서기, 그렇게 쉬운 동작 같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세를 틀리게 할까요? 그냥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의 구조적 변화와 생활 습관이 이런 잘못된 자세를 부르는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모르고 무작정 운동을 따라하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첫째, 종아리 근육과 발목 가동성의 급격한 저하. 30대 이후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종아리 근육과 발목 관절은 점점 덜 쓰이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을 움직이는 범위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도 하죠. 발목이 굳어 있으면 까치발 서기를 할 때 발끝으로만 힘을 주게 되고 균형을 잃어 허리를 젖히는 자세로 이어집니다. 즉, 발목이 유연하지 않으면 올바른 자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둘째, 코어 근육 약화. 나이가 들면 배와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전방 경사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까치발 서기를 하면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해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자세로 버티게 됩니다. 결국 허리와 척추 뒤쪽 신경이 눌리며 통증이나 저림을 유발하게 되죠. 셋째,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 50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무릎 연골이 닳고 관절액이 줄어드는 퇴행성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하면 까치발 서기 시 무릎을 장그듯 펴서 버티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 대신 무릎 인대와 연골의 하중이 몰려 관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 장시간 의자 생활을 하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약화됩니다. 이 때문에 까치발 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조차 하체 힘이 부족해 중심을 못 잡고 발끝으로만 힘을 주거나 허리를 젖히는 자세가 나오죠. 특히 TV 보며 다리 꼬기, 소파에 푹 꺼져 앉기 같은 습관도 골반을 틀어지게 해 까치발 서기를 할 때 균형이 무너지고 발목 허리 부상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신발과 바닥 환경. 많은 분들이 집에서 맨발로 맨바닥에서 까치발 서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이런 환경에서 반복 운동을 하면 족저근막염과 발목인대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국 원인은 단순한 운동 미숙이 아니다. 까치발 서기에서 나쁜 자세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약해진 근육과 굳어진 관절, 그리고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즉, 그냥 자세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먼저 몸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발목, 코어, 무릎을 준비시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까치발 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까치발 서기는 잘만 하면 종아리 근육 강화, 혈액순환, 균형 감각 향상에 정말 좋지만 잘못하면 무릎, 발목, 허리까지 다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 70대 시니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으로 나눠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부터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1단계, 초보자용 균형 잡기와 종아리 깨우기. 벽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짚고 섭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풀어둔 상태로 편안히 서세요. 발바닥 전체로 서 있다가 천천히 발볼 부분을 중심으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2초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포인트는 발끝이 아니라 발가락 뿌리에 무게를 싣는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배꼽을 살짝 당겨 코어를 조이듯 유지. 하루 10회 3세트로 시작. 2단계는 균형 잡는 법과 종아리 근육 깨우기가 목적이므로 무리하지 않고 속도보다 정확한 자세에 집중하세요. 2단계 중급 자용 근육 강화와 균형 감각 훈련. 벽을 살짝 짚거나 아예 짚지 않고 두 팔을 옆으로 벌려 균형을 잡습니다. 같은 동작으로 천천히 까치발을 올리고 올라간 상태를 3초에서 5초 유지합니다. 내려올 때는 발꿈치가 바닥에 툭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컨트롤하며 내립니다. 이 동작을 15회 3세트 진행. 포인트는 올라갔을 때 종아리가 조이는 느낌이 나야 효과가 있습니다. 발목이 흔들리면 코어와 엉덩이에 힘을 주어 중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2단계부터는 발목 유연성이 중요하니 동작 전후로 발목 돌리기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3단계 시니어 고급자용 균형과 코어와 하체 전방 강화. 벽을 짚지 않고 한 발씩 번갈아 까치발 서기를 합니다. 발 한쪽으로 까치발을 들어 올리고 5초 유지, 천천히 내린 뒤 반대쪽 반복. 익숙해지면 양손에 가벼운 생수병 정도를 들고 같은 동작으로 반복. 좌우 10회씩 2세트 진행. 포인트는 2단계는 종아리뿐만 아니라 발목, 허벅지, 코어까지 한 번에 강화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벽이나 의자 등을 가볍게 짚고 진행하세요. 너무 오래 버티지 말고 5초 이상은 유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트나 두꺼운 양말 위에서 진행하면 발바닥 충격을 줄여줍니다. 운동 전후 발목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아침보다는 저녁, 특히 저녁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가볍게 하면 다리 부종 제거와 혈액순환 개선에 더 좋습니다. 첫째, 하루 10분만 하체를 움직이세요. 걷기, 까치발 서기, 의자에서 손 안 대고 일어나기. 이 간단한 습관이 낙상 예방과 혈액순환, 그리고 기초 체력 유지의 비밀입니다. 하체 근육은 노년에 몸을 지탱해주는 생명줄이니까요. 둘째,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햇볕을 쬐세요. 아침에 10분만 햇볕을 쬐어도 수면 호르몬이 회복돼 밤에 잠이 깊어지고 낮 동안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불면증으로 뒤척이던 밤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셋째, 가볍게 먹고 물은 자주 마시세요.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나눠 마시면 혈액순환과 소화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넷째, 사람들과 이어지세요. 동네 모임, 작은 취미 모임, 봉사활동. 이런 소소한 만남이 마음 건강과 뇌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의식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해요. 다섯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질병도 크게 번지지 않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노년의 삶이 걱정이 줄고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하면 건강한 노년은 어렵지 않습니다.